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춤이 있다고 생각하고, 춤도 우리 말처럼 하나의 언어거든요. 근데 춤을 봤을 때는 그게 특히 현대무용을 봤을 때 잘 전달이 안 돼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게 제가 앞으로 춤에서 발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얼굴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아요. 튀려고 하는 사람처럼 저를 좀 봐요, 사람들이. 근데 남의 시선보다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더 추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남들한테 튀는 건 싫지만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돼버렸네요. 완도를 정말 새롭게 느낀 게 이제 서울 와서 방송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춤만 추고 살다가 완도를 가다가 이렇게 버스에서 눈을 떴는데 이렇게 바다와 산, 그냥 그 두 개가 정말 나는 좋은 곳에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죠. 최근에 큰 공연을 마치셨어요. 네. 한팩에서 하는 그 솔로이스트라는 공연이 있는데 최고의 무용수들을 위한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용수들은 정말 춤에만 집중하고, 그런 최고의 무용수들을 위해서 이제 안무자들을 이렇게 외국 안무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거기서 국립발레단 김지영 씨랑 혼돈의 시작은 무사히 잘 맞춘 것 같아요. 김지영 씨는 어떤 면을 기대하고 노래를 했을까요? 작년에 김용걸 선생님 공연했을 때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용걸 선생님한테 너무 잘 봤다고, 원래 공연 보고 이런 뒤로 대기실로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그냥 집에 간대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잘 봐서 얘기하고 간다고 하시고, 오래되면서 그 기회가 생기자마자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내노라하는 그런 무용수들이 김보람 선생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무용계에서 오랫동안 인정받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러시려면 사실 욕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를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왜냐면 무용에서 못 보던 것들이 저한테는 또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게 되게 신선해 보였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욕구를 움직이게 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사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제가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거나 아니면 저 스스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찾은 답들에 대해서 그게 그냥 말로는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몸으로 보여주고 그걸 관객과 소통을 하려고 사실, 그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말로 전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떤 몸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사실. 트레이드마크가 비니와 고글이
예,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춤추는데 머리카락은 컨트롤을 못 하겠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거를 제 마음대로 뭐 머리카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건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컨트롤을 못 할 바에야 모자를 쓰든지 움직이지 않게 꽉 묶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닐을 많이 쓰고요. 뭐 선글라스 같은 경우야 눈이 주는 어떤 감정 표현, 그게 이제 제가 표현 안 하려고 해도 눈은 말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건 눈도 하나의 언어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걸 감추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또 제가 부끄러움도 있기 때문에 또 선글라스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장르에서의 뭐 이렇게 패러디라든가 혼재되어 있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으세요? 영감을 받는 그런 원천이 있으실까요? 영감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을 하고,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영화, 그다음에 그림, 만화, 다큐멘터리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영감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적인 것들. 그래서 저는 뭐든 그래요. 제가 좋아하면 그게 재미있든 재미없든 그냥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이제 이런 순수예술 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언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춤의 언어라는 게 저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런 순수예술을. 그냥 저게 뭔 뜻이지 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상상하는 거야. 아, 저건 저건가 보다. 이런 거. 그렇게 하면은 자기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사실 재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정해진 이야기를 내가 보고 웃는 것보다 자기가 가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온다면. 심플한 언어를 만들고 싶고 좀 더 진실된 언어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저한테 가장 맞는 게 이제 이 춤의 언어인 것 같아요. 작업 노트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림 많이 그리고요. 글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작업할 때 보면 이제 음악을 제 마음대로 분석을 해요. 왜냐면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게 아니라 음악 안에 있는 소리를 꺼내서 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 노트에 어떤 제 나름대로 음악을 분석을 하는데, 들리는 어떤 포인트들, 어떤 느낌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움직임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의 좀 지도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그 음악을 딱 듣고 제가 그때 그려놓은 지도를 피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악을 이제 그림으로 딱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움직임 하나를 만들어도 몇 년이 지나서 잘 안 잊어먹어요. 제 작품의 움직임들을. 왜냐면 정확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만 다시 나오면 다시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게 현진영 씨 보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TV를 보고 그걸 따라하면서 땀 흘리고 했던 그 만족감이 춤을 좋아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성격이 조금은 내성적이었나? 그래서
사실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건 안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풍 때 장기자랑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게 사춘기 딱 될 때라서 그런지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좀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용기를 내서 이번 소풍 때는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때 이제 엄청 제 기억으로는 폭발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작은 완도에서 좀 유명해졌죠. 그 뒤로는 이제 조금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매일같이 혼자 그냥 춤췄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춤을 췄는데 저희 어머님이 방에서 제발 신발 신고만 춤추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의 바닥 그 장판이 신발 자국 때문에 완전 샛노라진 거예요. 계속 춤을 추니까. 그래서 뭐 혼나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서는 이제 춤추는 친구들까지 생기니까 그 친구들까지 다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소파랑 다 치워놓고 거기서 막 춤 연습하고 그렇게 시골에서 춤은 항상 춤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송 댄스에 입문을 하시게 된 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서울 한번 놀러 왔다가 힙합팀 공연하는 걸 처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완도에서 TV로만 보다가 직접 처음 봤어요. 그걸 딱 보니까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걸 직접 보니까는 갑자기 이게 욕심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가야겠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가신 이유가 미국 진출을 위해서. 잠깐 한번 제가 춤을 그만뒀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은 금방 그게 적응이 되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적응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뭔가 죄 짓는 기분도 들고 나태해진 기분도 들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서 춤을 완전히 그만두고 다른 일들을 했어요. 막 주방에서도 일하고 하루에 막 아르바이트 2개씩 하면서 한 2달 정도를 지내면서 춤추는 것보다 훨씬 쉽구나 이 일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나는 이미 방송에서 너무 편해졌고 그냥 매일같이 춤추면서 돈 버는 뭔가 더 큰 욕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나 옛날 백댄서 했었어 백업 댄서였어 라고 얘기하려면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 뒤에서 한번 해봐야지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국을 결심을 한 거예요. 학생 비자가 비자 받기는 좀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무용과로 들어가게 됐죠. 거기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셨죠? 김기인 교수님을 그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춤에 있어서 생각이 바뀌고 무용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용수들하고 정말 많은 땀을 흘리거든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흘린 땀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어떤 소중함도 알려주고 서로 또 소통하고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지. 뭐 나머지는 사실 힘든 게 아니죠. 유일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 이유가 저는 힘들어도 되는데 저랑 같이 하는 무용수분은 힘든 게 싫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를 위해서 춤춰주는 무용수들까지 돈의 개념이 없을 필요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뤄내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되게 마음속 깊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께서 조금 만족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